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요양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공개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첫 번째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의식의 장애, 심장의 수축의 이상, 신경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약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며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내에 오래 약물이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 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서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과 설사 등에도 의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면서 관절의 구축과 욕창 예방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면서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신의 일상생활은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측면,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질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소화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통별 노화에 따른 특성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어들고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미각이 둔화되는데, 그래서 짠맛과 단맛에 둔감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충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타액 분비가 저하되면서 구강 건조증이 증가하게 되고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면서 식후 포만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씹는 것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인한 변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설사 구토가 발생하기 쉽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방의 흡수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당 내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혈액으로부터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번에는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게 되고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순환량의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쉽게 숨이 찹니다.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 증가 시 쉽게 필요해지게 됩니다. 또한 기침 반사와 손목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호흡기에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감기나 비염등과 같은 염증, 흥분이나 스트레스,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 털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황사, 담배 연기, 갑작스러운 온도와 습도 차이,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기침을 하고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점액,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며 기도 경련,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식에 있는 대상자분들은 미세먼지 황사가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흡 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미리 투여해서 호흡 곤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투여해야 하고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배, 벽난로, 먼지, 카페, 곰팡이 피해야 되겠고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 부분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가 흉부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특징은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는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폐결핵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결핵약은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핵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했을 때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인 엑스레이를 검진을 하고 가래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코,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와 소독제로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에게 감염성 질환이 생긴 것으로 의심이 되면 기관에 보고하고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없던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의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정맥의 약화로 하지에 부종이 있게 되고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계의 주요 질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인데요. 최고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을 말하는 것으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최저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으로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의 변화는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음주, 통증, 혈압을 측정하는 시간,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신체 활동, 감정,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미리미리 HG로 120이 수축기 혈압이고 80이 이완기 혈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140에 90 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고혈압의 종류를 살펴보면 본태성 고혈압, 즉 1차성 고혈압은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등과 같은 많은 요인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으로 심장병, 신장질환, 내분비질환의 일부,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견 첫 번째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아닙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혈압이 조절되다가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약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아서 체중을 늘려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관찰해야 하고 저염 시기, 즉 소금이 적은 음식, 그리고 지방이 적은 음식인 저지방 시기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심장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며 표준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을 통해서 동맥 경화와 심근경색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고혈압 완화에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등이 있는데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3에서 5일, 속옷에 땀이 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위장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철분의 흡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 철분 섭취를 늘리고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랑 상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탄력성이 있는 연골인 추간판이 오그라들면서 키가 줄어들게 되고 등뼈가 굳어서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됩니다.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고 치아가 상실되고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면서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노화로 산소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되고 인대 등이 탄력성을 잃게 되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게 됩니다. 관절염이 마모되면서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될 수 있고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와 지방은 증가하는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입니다.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폐경 등 여성 호르몬 부족과 저체중, 운동 부족, 40세 이후의 골절 경험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칼슘 섭취가 부족되거나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인 아스피린과 헤파린을 복용했을 때,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를 했을 때,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칼슘의 충분한 섭취를 해야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인 걷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음식과 약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술은 성 호르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금주할 필요가 있고, 흡연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노인입니다. 여성은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됩니다. 질벽은 얇아지고 탄력성은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면서 성교가 어려워지고 성교시 통증이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유방의 근육 위축과 함께 가슴은 처지고 작아지고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지렴이 발생하기 쉽고 빈뇨증, 요실증, 야뇨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은 남성 노인입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로 동맥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경이 발기되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게 되고 잔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방광의 용적이 250ml로 감소되면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방광 근력이 저하되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서 잔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했거나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요도 기능이 약화돼서 또는 각종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되며 변비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상을 알아볼까요?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치료 및 예방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약물 요법이나 수술 치료를 해야 하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케겔 운동이라고 하며 복압성 요실금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발생을 하게 되고 힘을 주어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본 후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 증상이 있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가 발생하며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깨는 야뇨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줄 수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맥주는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돼서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하 조직의 감소로 저체온,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의 소실이 되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이 늘어나고 이중턱이 될 수 있습니다. 발톱이나 손톱은 딱딱하고 두꺼워지고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갈색 반점이 생기며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흰색 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성 노인의 털은 줄지만 이가나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하게 되고 남성 노인은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이가나 뺨의 털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인의 각질층, 피부 가장 바깥층은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가려움증, 수양증이 밤과 겨울철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처의 회복에 지연이 있게 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누워있는 와상 상태이거나 체위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가 뼈에 튀어나온 곳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게 된다든가 영양 부족,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완충지대가 감소됐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실금,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있다거나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피부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빛이 계속되며 욕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동을 할 때에는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해야 하고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에는 부드러운 천이나 자극이 적은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 말려줘야 하고 시트의 주름이 욕창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주름을 펴줘야 하며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대어줘야 하고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자극할 수 있고 땀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아야 하고 손톱은 짧게 자르며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옴입니다. 옴은 옴 진드기가 정상 체온의 표면에서 굴을 뚫어서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밤에 굴을 만들게 되고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서 가렵고 진드기와 알이 가려워서 긁을 때 손톱에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손가락 사이, 팔이 접히는 부분, 가슴, 발등, 겨드랑이, 팔꿈치, 생식기, 엉덩이 등에 발생합니다. 치료 및 예방 방법을 보면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얼굴과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줘야 합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에도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를 빠뜨리지 않고 발라줘야 하고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줘야 합니다. 언제 바르고 언제 씻는지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주 후에 다시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고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나 친구,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해야 되며 내복과 친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일간 햇볕을 널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과 분리 세탁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각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감소되고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눈썹은 거칠어지고 남녀 모두 가늘어집니다.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을 말하는 것으로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고 눈 자극감, 불편,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공막,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에 갈색점이 생기게 됩니다. 각막은 홍채와 동공을 보호하는 투명한 막으로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서 손상이나 감염에 둔감해지게 되고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한 지방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수정체, 무색 투명한 렌즈 모양의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황화 현상으로 인해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 저하, 빛 순응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청강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 탄력성이 상실되면서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외이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귓바퀴의 끝은 거칠고 털로 덮여 있으면서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지는 경향이 있게 되고 귀지가 더욱 건조해지고 귀지가 외이도를 폐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고음부터 상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리의 감수성과 평형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노인성 난청이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 질환이 없어도 귀에서 들리는 주관적인 느낌이 이명이 들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하거나 넓은 홀에서나 전화 걸 때 더 듣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각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혀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돌기의 미레수가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맛과 쓴맛은 더 잘 감지하게 되고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려워지게 되고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성은 떨어지고 침 분비량은 줄어들고 후각이 무뎌져서 식욕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돼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촉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여 둔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각기계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안압,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으로서 증상을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좁은 시야입니다. 그리고 눈에 이물감이 들게 되고 안구의 통증과 두통, 구역질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37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목이 편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목에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안압도 올라가게 되죠. 두 번째, 담배를 끊고 세 번째, 술을 한두 잔 정도 줄이고 네 번째,
피가 머리 쪽으로 몰리는 자세인 물구나무 서기,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이 잇몸 일으키기 등은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아야 되고, 일곱 번째 기온 변화에 유의하고, 특히나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모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내분비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 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인 당내성은 혈당을 낮추는 능력으로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쉽게 고혈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해집니다. 또한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갑상선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하게 되고 근육질량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당뇨병은 혈당,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이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갈증이 증가하는 다음증,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증,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되는 다식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두통, 흐릿한 시력, 발기부전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이 증가하며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등이나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등에 의해서는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고 식사량 감소 및 활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에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두통,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빠른 대처를 해야 하는데 방치했을 경우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식이요법을 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세 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 반찬은 싱겁게 식단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해서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고,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술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하고,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식후 30분이나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조절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약물요법을 실시해야 되고 인슐린 투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 파괴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혈당과 혈압 관리를 하고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하고 발을 씻고 말리고 발 건조를 예방하고 양말을 착용하고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고 금연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망입니다. 선망은 의식 장애로 인해서 주의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또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선망의 증상을 살펴보면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려온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주의력이 감퇴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며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인 진압력에 장애가 발생하고 인지장애, 초조, 편집망상, 정서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망은 치료 및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별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원인이 교정되더라도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비약물적 요법을 해야 하는데요.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야 하고 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두며 일상생활 절차를, 규칙을,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중풍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진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증상 부분이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요. 반신마비가 나타납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 팔, 다리, 앞면, 하부에 갑작스럽게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전신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뇌관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되며 의식에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신 감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서 남의 살 같은 느낌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나타납니다. 좌측 뇌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우측 마비와 함께 실어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발음이 무정확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두통 및 구토, 의식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뇌관 부위에 발생이 되면 의식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 손상 시에는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에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고 운동 실조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의 물체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복시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시야장애가 발생하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는 치매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이 감소되는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킨슨 질환입니다.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도파민 물질이 분비가 장애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있고 굽은 자세, 얼어붙은 현상, 자주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무감정, 사고의 느림, 인지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입니다. 영양 문제를 살펴보면 미각과 후각이 크게 저하되면서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고혈압, 심장병이 악화될 수 있고 시력이 저하되면서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청력이 저하되면서 고독감, 외로움 등으로 인해서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영양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복부 팽만감과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면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량 감소와 칼슘의 섭취 흡수가 감소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치료 시기로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으면 씻기 어려워서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갈증에 대한 반응도 저하되어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해서 인지기능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너무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식욕이 줄어들어서 영양 결핍이 초래될 수 있고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양 관리해야 할까요?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단백질 필요량을 체중 1kg당 1g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물성 단백질은 1kg당 0.5에서 0.6g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야 하고 칼슘 섭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하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 풍부한 야채와 과일 섭취를 해야 합니다.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콩이나 우유 제품을 매일 섭취하며 황산화 물질인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섭취하고 먹을 만큼만 음식은 준비하고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으며 금기가 아니라면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하면 되고 간장, 고추장, 된장은 평소에 3분의 2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아야 하고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사용해서 소금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추김치, 간장, 된장 등에는 소금이 많이 있으니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경화가 해당되고 심부전증일 때에는 심장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합니다. 심부전증일 때에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부신 기능 저하증일 때 전신 부종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하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시 수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운동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의 수축을 하는 힘이 감소해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지게 됩니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시력이 감퇴되면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운동을 꺼리게 되며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에 운동을 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 관리해야 할까요?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해야 하고 운동 금기 질환과 투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며 운동을 할 때에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낮은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려야 하고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여서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저강도의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근육 피로나 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켜야 하고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해야 하고 금주 금연해야 합니다.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저녁에는 하지 않아야 하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편한 잠옷을 입고 자야 합니다.
그리고 침실의 온도, 소음 조절, 적합한 친구 마련을 통해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야 하고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를 고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다른 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고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 문제입니다. 여성 노인은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고 분비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성교시의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하게 되고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부부 모두가 질병이 있을 때에는 성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선교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해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적출술과 유방 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지만 성기능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는 여성에서는 오르가즘이 지연되고 남성에서는 발기지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투여 약물 변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중단을 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고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해서 정해진 약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술과 함께 약을 먹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되고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는 것이 좋으며 약물의 효능 중복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후에는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고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는데요.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분쇄 불가 약제에는 장용 코팅제가 있고 쪼개쓸 경우 약효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서방제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약 복용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복용 시간에 두 배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에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을 해야 하고 건강복용식품과 복용약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금연 2분 뒤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손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8시간 뒤에는 혈중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뒤에는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48시간 뒤에는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며 기도 점막의 감각 끝부분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주에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폐기능 30%가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3개월 이상이 되면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됩니다. 1년 뒤에는 심장병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5년에서 10년 뒤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년에서 15년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1차 접종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을 접종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폐렴구균과 대상 토지는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